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이 대전시에 전국 최초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병원 진료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며 이 병원은 우선 확보된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개설 과목에 대한 외래 진료와 재활 치료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은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납병동과 입원병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2023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국가대표 선수단 세계대회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2개 종목 151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출정식에서 이용훈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은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I Got Everything 부천 우체국점 개소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부천 우체국점은 우체국 1층에 입점해 있으며 카페에서는 발달장애 바리스타 4명과 매니저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원은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선 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카페 I Got Everything 개소 신청 문의는 개발원 직업재활부로 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 소속 발달장애 연주자 18명이 주식회사 농심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습니다. 농심 본사에서 열린 농심 신나는 심포니 창단식은 농심의 이병학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과 신입장애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에 채용된 신입장애사원들은 앞으로 사내 행사와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침대형 휠체어를 위한 탑승 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현재 법 시행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A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청구인은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탑승객에게 항공기 내 보조기구 반입은 어렵다며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기 위해선 꼭 필요한 보조기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신모 씨는 가족과 제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인 신 씨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받치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해 직원에게 이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의자가 좁아 보조기구를 가지고 탈 수 없다며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공항에 갔을 때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도 말을 하면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억울함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넋 놓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진정인의 보조기구의 반입과 사용을 거부하고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민원실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했지만 당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이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며 보조기구가 규격 사이즈를 초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타 항공사의 경우 보조기구의 기내 반입이 허용됐고 심지어 작년에 같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을 때 역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 씨와 가족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이에 신 씨와 장애인 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구 사용 거부, 탑승도 거부,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하라.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지정을 앞두고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6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 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번 공모는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등 9개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진료와 행동 문제 치료에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와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 복지학회가 춘계학술 대회를 열었는데요. 최유라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장애복지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인 예산제를 둘러싼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4곳에서 모의 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가지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활동지원급여의 10%를 각자 필요에 맞는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활동지원급여의 20%를 언어치료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을 지원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 참여가 지금 활동지원 수급자만으로 제한되고요. 사실 이 제도는 활동지원을 일부 개선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요. 주어진 활동지원급여를 다 사용하고 있거나 부족한 장애인에게는 개인 예산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예산제가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예산제 도입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돼야 우리가 개인 예산제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계속적인 지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정부는 2024년과 202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개인 예산제를 본 사업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근로자의 벗이라 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발자취에 관한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보조공학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 보조공학기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10만 2천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각장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문서를 요약해 소리로 전환해주는 AI 문서 인식 앱으로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체장애 치과에서는 좌석의 경사 조절과 기립이 가능한 휠체어를 지원받고 다양한 자세로 환자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앞선 이야기처럼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기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장애 유형별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고 보급되었는데요. 최신 기기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현장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고자 개발된 기기입니다. 지난 2004년 관련 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10만 2천 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300여 점의 최신 기기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조양현 이사장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또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직업 생활을 더욱 안정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조공학기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도 보조공학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돼 학령기 이후 성인도 진로상담, 진로체험과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며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국가,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이 진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참여센터를 늘려 대입 설명회는 33개, 1:1 맞춤형 상담은 60개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거주 지역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나루터 공동체가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양주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나루터 공동체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루터 공동체뿐만 아니라 양주시 안에 여러 시설들, 기관들이 있을 텐데요. 양주시 안에서 편하게 차별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루터 공동체는 1983년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의 인지회의, 인지촌 설립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순교 복자성직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기념식의 시작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감사의 미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봉헌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성장하는 나루터 공동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양주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관계자와 축하객들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온 정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나루터 공동체 관계자분들 요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해 지역 장애인들 삶의 뿌리이기도 한 공동체 입주인들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30주년 코로나 종식을 기점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설립한 인지회의 첫 마음, 그 목표처럼 나루터 공동체 입주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느끼고 표현하는 행복한 삶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양주시가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지원하고자 어울림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양주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을 위한 어울림센터 발대식이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주 드림2 앙상블은 밝고 신나는 음악으로 발대식을 축하했습니다. 아직도 약자 중에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아픈 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같이 하는 여성장애인 센터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활동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많은 여성장애인이 참여해 센터의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첫 기관으로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 여성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을 알린 어울림센터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노숙인 기관 8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여성 노숙인의 심리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전국 노숙인 시설연합회 주관 서울, 인천, 경기 노숙인 관련 기관 8곳이 인천 계양재활용센터 사회적 기업 회관에 모였습니다. 여성 노숙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여성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MOU를 체결해서 보다 더 나은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과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재활동들을 협의하는 자리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총 8개 기관인 전국 노숙인 시설연합회, 열린 여성센터, 디딤센터, 아가페이집,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
수원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성남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가 경기 지역의 여성 노숙인 지원을 위한 합동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성 노숙인 전담 지원이 가능한 곳은 서울 3개소, 인천, 부산, 대구의 각 1개소로 전국 총 6곳에서 운영 중이나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는 전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협약식의 진행으로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성 노숙인의 심리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계망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또 하나의 노력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2023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취업과 창업 정보부터 현장 면접까지 150여 개 기업과 1,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지역 우수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3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25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채용 30개 업체와 간접 채용 120개 업체 등 총 150개 기업이 참여해 직업 탐색관, 직업 코칭관, 직업 도전관, 창직, 창업, 디지털 직업관, 주재관 등 5개관 7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저희 일자리 박람회는 성별 직종 분리를 좀 넘어서고자 합니다. 기존의 남성의 일, 여성의 일로 치부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나 그 일을 넘어서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일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3D 프린팅이나 중장비 기사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재능이 결국에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지향해 가고자 저희 박람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력서 작성과 현장 면접 등으로 구직 여성과 구인 기업을 연결했고 신직업 창직 체험, 직업 적성 검사, AI 면접 컨설팅 등 다채로운 체험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오게 됐고 아직은 이제 북바인딩을 많이 생소해야 하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알리자 하는 취지로 나왔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셔서 체험도 같이 노트 만드는 체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1,200여 명의 전남 지역 여성들은 박람회에 준비된 취창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3곳 중 한 곳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362개 가운데 122개는 장애인 고용이 전무하고 단 한 명을 선발한 기관 또한 62개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하죠. 그렇기에 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사회 속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채용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